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교양 학부과정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귀하하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러분들 형제 투금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형제 투금. 무슨 투금, 그럼 투자, 금융 이런 게 많죠, 요새. 무슨 투금. 이 형제 투금이라는 건 형제가 금을 갖고 싸울 투자를 쓰는 게 아니고 금을 던진단 말이죠. 투수 그러듯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뭐 아는 분들 다 아시겠죠. 고려 그 충렬왕서부터는 이제 무슨 종, 무슨 조 이걸 못 쓰고 이제 무슨 왕이라고 했는데 고려 이제 거의 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렬왕서부터 충수광 또 충해왕 뭐 이렇게 한 3대인가 4대에 걸쳐서 문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 이조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대 아주 그 정말 훌륭한 명문가죠. 문인으로서 다섯 형제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다섯 형제가 이름이 십, 백, 천, 만, 억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시에다가 이제 그 아들이 다섯이었는데 첫 아들을 이백년이라고 적고요. 둘째 아들은 천년, 셋째가 만년, 넷째가 이억년, 그리고 다섯째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분을 이조년이라고 했어요. 성주이 씨라고 아주 명문가 집안인데 이분의 시 중에 알고 있는 거는 뭐 배운 것도 이거고 더 다른 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지금의 서울의 그 저기 강서구, 양천구 뭐 이쪽 되겠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탄금 때처럼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공원도 조성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어느 날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을 하죠. 금덩어리를 딱 발견을 해서 아우하고 형이 한 개씩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갖고서 배를 이렇게 타고서 한강을 건너다가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에다 툭 던져버려요. 풍덩하고 던지니까 형이 놀라죠. 아니 아우 왜 갑자기 그 금을 던져? 그러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금덩어리를 나눠 가졌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저걸 내가 만일 혼자 발견했다면 나 혼자 다 가질 텐데 하는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다간 우리 형제 사이에 이 우위가 다 금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원인인 이 금을 던져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영년 그 형님도 나도 사실은 그랬다네. 그러고 이 금을 던졌답니다. 이 이조년 이분은 그 문신이지만 굉장히 기계가 아주 남다르고 그 강직한 분이죠. 충해왕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서도 음탕하기가 아주 말도 못했던 왕이에요. 그 이 왕한테 이제 직언을 하고 간언을 했는데 그냥 듣질 않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이제 낙향해버린 거예요. 낙향을 했지만 왕을 버렸다 해서 왕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게 아니죠. 그 왕이 바르게 좀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꽃이 한 송이가 있으면은 참 아름다운 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크지가 않습니다. 꽃은 군락을 이루고 많이 있으면 더 아름답죠. 길가의 코스모스가 뭐 한 송이, 두 송이, 한 떨기 장미꽃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답다 해도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은 꽃이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백꽃, 이화
이 백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하얀 게 참 예뻐요. 근데 정말 달밤에 이렇게 저도 배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만 나가서 이렇게 달밤에 참 백꽃이 폈을 때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의 그 달빛이 착 내비치니까 보름달이겠죠. 그 내비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은한이 삼경일제. 은한이란 거 은은자에다가 한없이 이렇게 멀다 해서 그게 은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은한이 삼경일제. 삼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경서부터 오경까지 있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서부터 술시서부터 이제 일경이라고 그럽니다. 술시 7시에서 밤 9시까지 9시에서 11시까지 해시 그 다음에 이제 자시 그러면 자정 하잖아요. 이걸 삼경이라고 그래요. 그래 11시부터 밤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삼경일제. 이 삼경이란 말은 불자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뭐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은한이 삼경일제. 그 아주 정말 고요한 그 밤에 그 달빛이 촥 내비친 그 백꽃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지춘심을 자귀하려면은 그 한 가지 촥 뻗어서 그 봄에 돼서 봄이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 한 줄기에 피어나는 그 꽃들 여기서 꽃을 피우는 그 마음을 자귀하려면은 소쩍새 밤에 산사에서 또는 뭐 시골에서도 소쩍새 후후후후 하고 울어봐요. 그 기가 막히죠. 그 여기서 자귀하려면은 나의 그 오로지 임금을 향한 그 마음을 자귀하려면은 임금이 알아줄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서정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정도 병인양하여 그 다정한 마음 그게 병인지 이것저것 걱정돼서 잠 못 들어 하노라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좀 바쁘게 한 120km를 열심히 다녀서 왔습니다. 와서 오늘 3일절로 잡아서 또 보름 됐지 않습니까? 2주 됐죠.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오늘 운명수 7 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댓글을 보고 미소가 나오네요. 글쎄 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고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수천만원 투자했다가 손실봤네요. 참고로 뭐 생시까지 왜 적었나 모르겠고요. 북미회담 좋은 결과 나올 거라 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휴 아쉬우신가 본데 공부가 좀 덜 되신 거죠. 내가 덜 가르쳐 드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시간이 안 되기도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수천만 원을 갖다 남북 경협주 투자를 하셨다면 이분은 한 10억 내지 20억쯤 갖고서 주식을 하는 분인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남북 경협주뿐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3개가 다 출석 거렸을 겁니다. 스님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여기도 또 있네요. 사이트에 뭐 질문이니까요. 예측이 틀렸네. 예측이 글쎄요? 안 틀렸는데요. 우리가 이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요. 제가 이거를 제가 지난번 강의한 거에서 조금 더 어긋나게 얘기를 하거나 이거를 강의한 거를 갖다가 어떤 뭐 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순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라는 거는요.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가 없었죠. 눈에 보이는 인바이저블이 아닌 바이저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그 양쪽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쪽에서 이야기한 거를 결론을 이 신문들이 그대로 낸 게 이야기한 거 그대로 No agreement was reached at this time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이제 또 보면 되죠. 손가락 쳐다볼 일 없고 달 보면 되죠. No agreement 합의가 없었던 거죠. was reached 합의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At this time 지금은 합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정세 분석이라든지 또 전문가들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우리는 좀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이 아닌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함축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미국이 우리의 절대 우방이죠. 그건 뭐 현실이고요. 사실이고.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미국이 우방이라는 거 언제까지 우방이며 어디서부터 우방이고 우방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방일까요? 저보고 좌익 빨갱이다 소리 하는 분이 가끔씩 하나씩 튀어나오는데요. 저는 좌익 뭐 지가 그래놓고 아니라고 그런 건 할 수 없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에요. 우익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저는 그 좌익이든 우익이든 왼쪽 날개 떼어버리면 새가 날르고 오른쪽 날개 떼어버리면 새가 안 죽습니까? 그건 너무 비겁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외놈들이 만든 얘기예요. 외놈들. 특히 외놈들이 만든 게 아니라 외놈 앞잡이들이 만든 얘기예요. 서북청년단 해먹은 놈들이 아주 이 민족 반역자 요 도둑놈들이 하는 소리. 지금까지도 그 민족 반역자 이 도둑놈들이 뿌리를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여야를 가릴 거 없어요. 야당으로 쳐도 민주당 당수까지 했던 박순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방송이니까 못하고요. 이 여자도 친일을 보통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많아요. 동아일보 참 그렇네 진짜. 거의 뭐 사학재단 뭐 무슨 대학교 해서 설립자라고 동상 세우는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우리 민족 피 빨아먹은 족속들이에요. 친일을 있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이의 그 친일을 덮어주고 이승만이의 그 반역 행위를 덮어주고 하느냐고 거기 빌붙어가지고 뭔가 타겟이 필요한 거예요. 타겟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로지 빨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빨갱이로 하면 지 맘에 안 들고 저거 어떻게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저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 앞뒤 안 보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그냥. 그 짓을 한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을 죽인 안도희도 서북청년단이면서 오로지 상대를 전부 빨갱이로 몰아버리면 제일 간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라의 명운이 달렸고 왜 남북이 싸워야 되고 남북이 우리가 뭐 통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통일이 아니고 남북이 싸우지 말고 경협뿐 아니라 이 땅 27년쯤 있다가 통일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제 말이 맞든 안 맞든 그거는 가봐야 하는 얘기니까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아마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통일됐다 그땐 틀렸다 그러면 와서 내 머리를 뽑으려고 들면 내가 내놓겠어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이 작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 엄중한 일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뭐 어떻게 한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회방을 놔요. 일본 아베라는 녀석하고 그 곰팡이 같이 생긴 외무상이란 놈하고 전부 일본 놈들은 전부 다 거기에 일본 국민들까지도 68%인가가 지지를 하는 그런 판인데, 남북이 잘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일본이라는 얘기죠. 그럼 미국도 거의 배짱이 맞는 거예요. 남북이 잘 돼서 이게 그러면 미국 산업의 가장 정치인들의 돈줄, 미국 산업의 돈줄, 세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호령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뭔가요? 방위산업이죠. 그 방위산업에 조금이라도 위축이 올까봐 얘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써요. 미국 의회, 미국 정치계, 미국 경제계. 기본을 알고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정신 나간 얼빠진 여자도 가서 기껏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건 당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자고요. 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됐다고? 그것도 누가 그랬나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개 보좌관 비서관 정도가 친하게 지내야 됐다고? 참 정말 어휴. 다 된 거예요. 어그리먼트가 다 나온 건데 노 어그리먼트 was reached. 성사가 안 된 거죠. at this time. 지금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순사기꾼이니 뭐 도덕적으로 엉망이니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되니 그 뭐 그네들 나라 일까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 문제가 정말 크게 열린 거예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딱 떠나자마자 청문회를 하고,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조중동이 있어요. 거기 조중동은 우리 조중동하고는 또 맥락은 다르지만요. 이 가짜뉴스 만드는 조중동을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이 아주 악랄한 그 극우 세력도 있거든요. 근데 거긴 그렇게까지 극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 국가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 이득을 위해서.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걸 얘기했죠. 인바이저블 핸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스코틀랜드 출신인가요? 영국의 이제 경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애덤 스미스라는 분. 제가 이거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분의 그 국부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많이 본 편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정말 그 핵심인 말이 나오죠. 그 말로 해서 한편으로는 막스 레닌주의도 어떻게 보면 완성, 그 학설 같은 거, 그것도 학설이니까 완성이 됐고요. 공산주의에서도 채용을, 이걸 좀 인용을 좀 해서 이렇게 사용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학문이죠. 바로 이 학문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국가가 통제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개인들의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통제를 해버리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만 좀 잘 됐으면 하는 이 이기심을 어느 정도 자유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발전을 한다. 공산주의의 가장 그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공동분배, 공동생산?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기죠. 이기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게 공산주의의 가장 실패 아니에요? 그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빨갱이라는 건 없어요. 공산주의가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꼭 따진다면 공산주의는 동쪽에다가 북쪽 어떻게 쳐야 되나요? 동구로 쳐야 되나요? 그냥 북쪽으로 소련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럼 흑색이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흑색 분자라고 그러나요? 참 말도 같지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인데요.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게 뭔가면 개인들의 그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 이기심이 결국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근간이 되는 거죠. 자유방임주의고 이게 자유무역주의예요. 이렇게 이기심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만 했으면 이 양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기심에 반드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타심, 남을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 내 쪽이 아닌 다른 쪽에 대한 자비심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 이기심은 결국 파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제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를 이야기한 게 애덤 스미스인데 국제도 결국은 사회죠. 국제관계가 결국은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철저한 이기주의만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남북 분단서부터 모든 거 봐보면 미국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이 작동을 했어요. 일개 지금 남북한에 이렇게 몇 년입니까? 갈라놓은 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갈라놓은 38선을 딱 만든 게 미국의 일개 대령이 걷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요. 법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를 해야죠. 종전선언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빠지면 나라도 아니다?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죠. 종전선언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종전선언 우리나라는 이승만이가 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머저리 같은 거를 갖다가 자기네가 국부라고 온갖 발광을 다 하면서 그럼 그놈아를 부관 참시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끼지도 못하고 내 나라 일을 다 맡겨놓고 국제법상 못 끼게 돼 있잖아요. 종전선언을 우리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온갖 걸 트집을 잡고 진짜 연병을 하고 있는 거죠. 방송 용어가 맞지 않다 싶으면서도 혈압이 올라 죽겠어요. 3.1절 날 더구나. 볼턴은 얼마를 받아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베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일본의 이 아베란 놈 이거 아주 못된 놈의 전쟁광이에요. 이건 아주 미치광이에요. 지 애비 할아비서부터 이건 못된 짓들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대로 이어온 족속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지금 이 쓰레기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지 애비 놈들 그 할아비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족 피 빨아먹고 민족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들고 천황한테 바쳐야 된다고 온갖 지랄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떵떵거리고 표 몰아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판에 이게 아주 못된 것들만 아주 살아있단 말이지. 지금도 3.1운동 100주년인데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동안.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가 이제서 뭐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정치하는 놈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 놈들의 이 회방놀이에, 이 일본의 아주 결정적인 회방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사실. 남북이 잘 되고, 그럼 일본이 돈을 뭐 무기를 안 사고 돈을 안 쓰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분담금, 방위비 분담해라 해서 분담금이 세계에서도 GDP 대비 세계 최고예요. 월등히 최고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동정심을 달라는 게 아니죠. 자비심도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이 거지입니까? 거지가 좋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지금 이 시간에 잘못됐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돼지 새끼 멱단다? 참 쓰레기,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참 많습니다, 아직도. 국밥집 사장이 아침에 뭐 잘 되는 집도 아닌데 아침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장사할 준비를 해놨죠. 그 장사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쑥 들어오는데 옷이 꼬질꼬질한 거예요. 언뜻 봐도 어차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빠 들어와 하는데 아빠가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확 풍기는 거죠. 쾌쾌한 냄새. 막 그럼 말도 못해 떼국물이 흐르고, 아이도 머리가 그냥 단발머리인데 여자아이가 그냥 꼬질꼬질하거든요. 야, 아침부터 왜 이러니? 일단 내보내려고. 안 돼, 아직 개시도 못했다. 나가라.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없이 아빠 이리 와 하더니 테이블이 한 8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아빠 여기 앉아 의자를 내주고 아빠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뭐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그 고사리 손에서 1,000원짜리 여러 장 이렇게 해가지고 비에 흠씬 젖은 돈을 내밀면서 국밥 2그릇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돈을 받아요. 받으면서 예 거기 예약 자리인데 저 끝에 앉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금방 먹고 갈게요. 그래 빨리 먹고 가야 된다. 그리고 국밥 2그릇을 줬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이가 국밥 2그릇을 아빠 앞에 자기 앞에 놓고 있는데 그 국밥에 고기 들은 거를 채 이렇게 건져서 아빠 그릇에 소복하게 싸놓고 주인 눈치를 쓱 보니까 주인이 쳐다보고 있거든. 얘 8살쯤 된 아이가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그러더니 아빠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손에다가 수저를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던 이 주인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이 운명철학 지금까지 이 강의를 인내를 세련되지 못하고 또 화면이 좋다든지 하다못해 중이 좀 잘생겼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죠. 좀 말이 또 중답게 좀 허허 뭐 이래지도 않고 이걸 여기까지 참고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이 말하는 이런 정말 더러운 일배 같은 그 친일 민족 반역자 같은 이런 꼴통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없는 걸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까지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책임이 무한으로 많죠. 겉을 보고 속을 볼지 모르면은 업이 쌓이는 거예요. 또 속만 보고 겉을 못 보면은 이거는 복이 다 달아납니다. 복을 깎아먹는 거죠. 겉도 보고 속도 봐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국밥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그 아버지 손을 끌고 오는 그거를 유추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가 뭐 어쩌니 저쩌니 김정은은 어쨌든 북이라는 그 한 단체 국가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 단체라고 합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의 지금 리더거든요. 어쨌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인 뭐 살인마 악마 고모부를 죽인 건 못됐죠. 그럼 옛날 우리 세조 임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조카를 죽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세조는 저는 세종대왕과 세조 두 분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역사가 말하는 거죠. 만일에 그 고모부 장성택이었나요? 그 장성택을 처형을 안 했다면 그 장성택이는 완전히 친중파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지금 북한 접수해서 통치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국에 빚진 거 김정은은 그 빚은 안 졌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이제? 언제까지 돼지 새끼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뭐 멱단다 그러고 그 허튼 소리 공업부 죽였든 뭐 했든 이 사람이 지금 북한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되고 이걸 지금 옳은 방향으로 어쨌든 오고 있는데 사찰을 하고 뭐 이런 것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거죠. 트럼프는 완전 장사꾼 아닙니까? 그 사람은 베트남 기껏 가서도 25조인가 27조 원 수익만 따고 도망간 거예요. 결국은 아베와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아베와 우리나라에 뭐 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친일파도 가고 뭐 어쩌고 해갖고 벌써 하는 꼴하지 보니까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나 그러나 이 자체는 이건 결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대놓고 그렇게 붙고 그랬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70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가 남북이 뭐 대치니 그러지만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치를 한 거 우리나라는 완전히 종로로 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언제까지 종로로 우리 후손들이 맨날 이거 언제까지 북한하고 뭐 싸우고 우리 후손 아이들 손주들 또 그 대를 물려서 군대를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소리 하게 나올 겁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인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이거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주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까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따를 분들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나라거든요. 형제 투금을 아까 얘기했죠. 시작하면서. 형제가 금을 놓고 싸울 투가 아니라 형제가 서로 금을 던져버리는 거. 욕심을 낼까봐. 남북은 형제라고 보자면은 형제가 이거는 우리는 금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금에 투자하는 투금으로 생각하자고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뭘 퍼주네 어떤 애 좀 헛소리들 좀 그 가짜라고도 이건 아주 아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요. 만일에 이
남북 정상이 이제는 만난다면 6의 날이 아닌 거죠. 이제는. 남북은 이미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뭐 역전시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북 간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야당이 아주 극렬한 야당이 만일에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제는 이걸 거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들 그 당사자들은 물러나요. 그 정치 일선에 있는 그 어쨌든 선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서는 싸우는 척하고 뒤로는 같이 술들 처먹고 노래하고 별짓들 다 해요. 서로 형님 동생하고 꼴도 아니에요. 걔네들 보면은. 국민들만 머저리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서. 대단한 것 같죠? 아주 뭐 앞에서 뭐 싸우고 멱살 잡고 하죠. 아유, 걔네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것만 조금 얘기해 줄게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 얘기 한번 하니까 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했던 사람들 다 내 방에 와서 서로 형 동생하고 그러던 인간들이에요. 다. 그래놓고 다음날 보면 깜짝 놀라요. 저건 뭔 일이야 보면 막 국회에서 막 난장판을 저지르죠. 한 2, 3일 지났는데 또 와서 같이 언제 그랬냐예요. 언제 그랬냐. 그 인간들이 그래요. 원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될 게 국제관계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중국인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일본의 아부에 속지 말아야 돼. 이제. 일본은 아주 강한 나라에 정말 아부지를 잘합니다. 조금 약하면은 언제든 쟤네들한테는 못 당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 가지 맙시다. 자, 일단은 아까 시작할 때 이 질문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이런 많이 갔네요. 많이 갔어도 할 수 없습니다. 북미 관계 때문에 투자 뭐 조금 해보고요. 그러셨는데 조금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뭐 어차피 투자라는 거. 근데 투자라는 건 기본이 그래요.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저 주식 그래 잘합니다. 무슨 에셋 회장님도 알고요. 많이 알죠. 짧게 보지 마십시오. 길게 보세요. 항시. 지금 남북 경협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단기예요. 단기라는 것도 그것도 한 짧게 보지 마세요. 한 3년 정도 최소한 보시고요. 경협이라 보지 마시고 미래주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주. 한 7년에서 12년 요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 조금 그러셨으니까 다행인데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판을 전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조차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데가 많아요. 그럼 개인들은 미국인들이나 그쪽에 아주 나쁜 회사들이 많죠.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이명박, 강만수 브라더스가 해먹은 거 말고요. 그때 리만 브라더스도 그렇잖아요. 갖고 놀죠. 뭐 우리나라 주식판 정도 갖고 놀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확 던져서 떨어뜨려 놓고 떨어뜨리면 또 쫙 떨어지면 또 싸게 사고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돈 없이도 공매도 막 쳐버리고요. 그쵸? 근데 그 주식으로 돈 번다는 거는 보통 강심장 아니고 보통 뭐 실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뚝심으로 해야 되죠. 적어도 어느 주식을 뭐 이게 작은 돈인지 큰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치 산다 그러면은 다른 돈이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일
얼만큼 간다 아무리 장담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뭐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최소 10억에서 20억 갖고 할 때 경협주라는 거는 더더구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소문에 사였어야죠. 그리고 벌써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미 다 팔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투자의 기본. 인베스트 베직이라는 게 있죠. 가장 기본인 거죠. 그거는 좀 맞춰서 하시라 앞으로는. 그래서 이 회담의 성과, 회담이 이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 좋은 건데 이 결과는 지난번 냈을 때 7이라는 거는 뭔가 이건 불기운이니까요. 큰 불기운. 이 7의 운명수 곧 지금 책에 있는 것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렇다 하더라도 단시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시를 배우셔야 되는데 시간이 40분이 됐네요.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운명수 7, 8, 9가 남았고요. 작용수 10, 11, 12가 있는데 10, 11, 12를 단시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이윤죽수는 이어서 해드려야 원칙이겠으나 그게 원칙에 맞지 않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작용수 10, 11, 12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전 진짜 안 봅니다. 다른 거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서 안 본다 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그런 건. 거들떠도 안 보여요. 근데 보면은 무슨 심지어 운명수 얘기도 나오고요. 뭐가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고 가진 소리들 다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안 봤으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마포 공덕동을 옛날에 지나다 보면은 최대포집 그 옆에는 원조 최대포집 그 위에는 또 진짜 원조 최대포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나 그런 게 많죠. 수원갈비 진짜 원조 가진 소리들 다 하죠. 그렇게 될까봐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하는 놈들하고 같이 법정에 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작용수까지 하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어지러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늦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되는가만 지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책 구독자분들의 전화번호 책 주문할 때 번호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멀티 메일을 보내서 제목도 이상하고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목도 이상하고 전혀 이거 줄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정을 하고 제목하고 화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작용수 10, 11, 12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방법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 11, 12를 알면은 정말 웬만큼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 상담 오는 분들 중에는 또 강의를 좀 어느 정도 좀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필요하다 싶은 경우엔 작용수가 당신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과거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작용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보신 분들이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게 되면 그래 운명을 바꾸는 방법도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요. 제가 일단은 7 운명수를 설명을 하고서 해야지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다가 또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87쪽 하겠습니다. 운명수 5 말. 근데 밑에다 불화자 쓰십시오. 남영 남자 쓰시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7도 작용수가 있거든요. 6, 7, 8, 9도 작용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음력으로 1월, 오늘 상담 오신 분이 1월 25세죠? 1월 25세? 그러면 1월 25세 생일이다 그러면 이 25세 이것뿐 아니라 1월 25세 이거 조합 갖고서 쫙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지금은 아직 시간도 안 됐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쓸 분들한테만 하는가.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 좋은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이상한 무당도 많아요. 보면 우리나라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만 정도가 지금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은요, 신 받은 사람이 200만은 된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신 받으라고 그러는 이런 무당 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죠. 그리고 제사 갖고서 뭐가 어떻고, 아휴,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아요. 집안에 요즘도 그러네요. 옛날에 저는 아주 유명한 런던 보고 아휴, 아주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 코트 회사, 그 당시에 한 30억을 그냥 다 해먹은 무당이 있어요.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냥. 3천만 원짜리 굿을 100번을 해야 아들이 산다, 이따위 소리를 해갖고. 아들 이름이 태균인데. 그 말을 따른 사람도 그렇죠. 그래, 한 90번 정도를 하고서 완전히 돼지똥 치러 갔어요. 돼지똥 치는 거 일하러 갔어요. 그 회사, 번듯한 회사 사장이. 아주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웬 가시구, 대감, 가진 게 다 나오질 않나.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면은요, 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자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귀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귀신에 쌓여서.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 48분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색깔은 적이다. 빨간색을 표시하면 되고요. 방광이나 당뇨, 신장을 조심해야 된다. 공란에다가 풍족.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별 의미 없이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요게 1차 제가 이렇게 나가고 교양 학부과정 그랬잖아요. 교양과정과 학부과정을 하루에 다 못 나가잖아요. 한 강의에.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연결고리가 쫙 돼서 나가면은 아주 쭉쭉쭉쭉 그거 나갈 때 정말 재미 느끼게 될 거예요. 재미 못 느낄 텐데 느낄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따라와 보십시오. 풍족함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 어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자유로움. 영혼이 자유로운 건가요? 저는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어요. 운명수 7인 사람이 영혼이 자유롭다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 행동은 좀 자유로운 데가 많아요. 속할 때 말 갈 때 다닌다. 만족을 모르면 큰 화를 입는다. 이 7의 운명수의 특징. 운명수가 7인 사람은 5에 해당되죠. 말 5자입니다. 근면하나 인내심 부족하고 횡재를 바라는 게 있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작은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른 편이에요.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고 사람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거. 요건 제가 요 글을 만들 때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며 어떻게 뭐 하려다가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됐지만. 겉으로는 우둔한 듯 보이면서도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실속파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요 말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동정심과 인정이 많고 정직하다.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동정심과 인정이 많고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일에 나보다 많이 약한 사람한테 특히 동정심이나 인정이 많고 정직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별 관심 없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는 많이 그래요.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 행동보다 빠르나 표현력이 부족하고 화술이 능란치 못하다. 좀 소리를 뻑뻑 지르거나 화가 확 치미는 경향도 좀 많아요. 애정운도 부족하여 초년에 실패가 있고 중년에 부부의 정이 멀어져 공방수가 약간인데 여성의 경우가 심하다. 여기서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이 댓글을 본 중에 어느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운명수 궁합이 3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하여튼 잠깐 봤는데 근데 길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길게 질문하면 제가 정말 눈이 아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되게 언짢은 소리를 아주 일부러 하려고 작심을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눈을 많이 깜빡인다고요. 눈 깜빡이는 사람은 뭐 어떻고 관상학적으로 저는 눈 깜빡이는 게 습관이 아니라 제가 안구 건조증하고 노안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요즘 특히 밤에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그래서 참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가진 거를 이렇게 눈에 좋다고 이거 저거 갖다 주세요. 엄청 고마운데 제가 눈이 피로도 심하고요. 또 항상 이렇게 심야에 또 하니까 특히 밤엔 더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제가 방송한 거를 잘 안 봅니다만 한번 소리 듣고 이렇게 보면은 좀 심하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안 깜빡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눈물이 좀 이렇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건조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눈이 막 뜨겁고 따가워서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좀 보기 싫은 분들은 화면을 탁 돌려놓고 소리만 켜서 들으시면 되겠죠. 요즘 칠판에 안 쓰니까요.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 운명수가 궁합수가 3이라고 그러셨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독히 안 좋으냐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길면은 제가 못 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게 혹시 이분인가요? 임경환 씨? 뭐 일단 길면은 제가 눈이 막 지금도 굉장히 막 뜨거워집니다. 못 보고 짧게만 하시면 되는데요. 작용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서 운명수가 3인데 3인데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기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용수도 어떤 수끼리 충돌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 나라가 힘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작용수 설명까지 좀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좀 더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탁을 했죠. 길게 이렇게 꽉 채워서 3줄을 하셨는데 저 진짜 못 봅니다. 지금 짧게 한 줄 이렇게 한 반 줄 정도 나간 것도 보면은 금세 눈이 막 따가워져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 보면 지금 마음 같으면 지금 안약을 한번 탁 넣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중에 뭐
그것도 좀 실례고. 사치를 좋아하고 미식에 탐닉하며 쇼핑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빠지기도 한다. 승부와 도박을 즐기고 중독되기 쉽다. 좌충우동을 항상 대립하고 천방지축 계획 없는 행동으로 주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고 빈축을 사기도 한다. 이게 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감정에 그 좀 되게 솔직한 편이라고 그러죠. 그런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빚보증이나 계의 등의 파탄으로 풍파 겪기 쉽고요. 감언이설에 빠져 고생하는 수도 많고요. 빚보증 때문에 그러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본심성은 선량하고 정직하여 중후년에 안정을 찾게 된다. 노년 말년운이 매우 좋으나 중년에 풍상을 많이 겪는 특성이 있습니다. 칠해운명은 사업의 수치다. 이 칠해운명수 갖고서 사업의 수치인데 연수원, 사법연수원 들어간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너는 사업 수치인데 글쎄 어떻게 될래나 했는데 내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아갖고 또 그 얘기하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가요? 성적이 좋으면 이제 좀 서울 중앙 큰 대도시 뭐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등수가 거의 뭐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갔는데도 불안해 보였죠. 결국은 이 사업 수치가 있으니까 갔는데도 검사나 판사 쪽보다는 굉장히 뭐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변호사로 가버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죠. 사업의 그 수치, 사업의 에너지가 좀 많죠. 운명 에너지가 이것도 이제 작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시기가 언제 작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두는 분들은 알아듣고 계시더라고요. 음영 에너지가 넘치는 수치로서 자수성가의 운명이다. 자수성가를 많이 하죠. 부모 덕이 의외로 좀 적고요. 유산이 있어도 흩어지고 재가 되기 쉽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해야 잘 풀린다. 크든 작든 내 사업을 해야 좋다. 그러니까. 그래 칠해운명수는 명달을 해주거나 신중기도를 해준다면 운명이 매사 순탄하다. 그런데 늦었더라도 해주면 좋다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심상에 따른 형상분류, 천리준마지상. 하룻밤에 천리를 달리는 명마의 상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아름답다. 성품이 신의가 있고 정직하고 온순하다. 기계가 높고 충성심도 강하여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일생 동안 분주하고 쉴 틈이 없이 움직이나 부귀하며 좋은 배필을 만난다. 천리준마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을 좀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원인마지상. 초원에 서 있는 말의 형상이 평화롭고 태평하다. 식욕과 성욕이 강하고 제복 또한 있다. 호구지책에 어려움이 없으니 직장이나 직업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장래 문제에 게으른 편이며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가족을 잘 챙기는 편이지만 혼자서 밖으로 도는 일이 잦다. 요 중에서 이제 심상에 따라 자기가 분류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게 이게 의외로 많다는 거죠. 험한 길 달리는 말의 형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노고가 많겠는가. 인덕이 없어 죽도록이라고 달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당장의 호구지책이 문제다. 근근히 연명하나 평생에 여유가 없고 평생에 여유가 없어요. 나이만 들어가는 늙은 말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 전생에 남에게 인정 한 푼 쓴 적이 없는 업보다. 인정 한 푼 쓴 적이 없는 업보이다 이랬다면은 인정을 쓰십시오. 한 닷새 됐나요? 아침 일찍 책상에 앉아있는데 저를 불러요. 내다 보니까 젊은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환갑이나 됐을래나 어쩔래나 모르겠는데 쑥 들어와 보니까 어이 아주 젊잖아요. 이래야죠. 근데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어이
상담 좀 받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발냄새가 너무 심하네. 좀 나가. 법당 들어오기 전에 이제 포대 화상이 있죠. 몇 강인가의 그 포대 화상을 제가 인생 노트 1강 여기에 그냥 이미지 화면에 제가 내놨어요. 이 포대 화상에 여기 내놓은 거에는 그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절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뭐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갖은 동전들 뭐 이런 걸 잔뜩 이렇게 막 꽂아 놓고 밑바닥에 놓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도 저 별로 근데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거짓말이 더 많고요. 근데 알았어. 근데 술 냄새가 푹 풍기는데 뭐 전날 저녁쯤 먹었나 뭐 냄새가 많이 풍겨. 2천은 무슨 2천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술 좀 그만 먹어. 10,000원 주면은 술 마시려고 그러잖아 아침부터. 5,000원만 줄게. 아니요 10,000원 줘요. 아니 10,000원 가지면 술 먹을 거 아니야 5,000원만 가지가. 그 포대화상 거기 있는 게 결국은 뭐 그런 데 쓰는 돈이니까. 포대라는 거는 어, 클로스 주머니를 말하죠. 그래서 성인이란 세인트.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이 포대 화상이 그대로 서양으로 가서 세인트 크로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죠. 그 포대 화상이 원조예요. 본 이름인데. 이 포대 화상은 베푸는 거니까 그렇게 베풀어야죠. 그 10,000원짜리를 꺼냈다가 저도 바보는 바보입니다 원래. 근데 아침부터 또 관세음보살님이 절에 직접 찾아오셨으니 또 좋은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또 아침부터 약주 잡숫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5,000원어치만 잡수시오 하는 식으로 에이 이거 말고 이거 주택가 이것만 가져가지 그러니까 에이 참 했더니 내려가는데 느낌이 딱 와요. 뭐 그걸 또 절 앞에 포대화상까지 군대는 갔다 온 사람 같아요. 포복으로 가가지고 그냥 싹 걷어가 버렸거든요. 관세음보살님 돈이 좀 필요하셨던 모양입니다. 베푸십시오. 내가 전생에 남에게 인정 한 푼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베풀어야죠. 에헤이 스님 전생에 베풀은지 안 베풀은지 스님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스님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요. 궁예도 아니고. 근데 스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무슨 얘기냐. 전생이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모르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생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내가 지금 한 푼 안 쓰고 남한테 주는 거 아깝고요. 욕심만 화적처럼 내면은 전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베푸십시오. 베풀면 돼요. 가족에 이상하게 나쁜 일이 생기고요. 정말 뭐 사고사를 당하고 막 이런다면은 내가 살생을 많이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런 꼴을 많이 본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낚시나 올개미로 막 해서 아무나 걸리면 죽어라 하는 식으로 올가미 놓는 거 그런 짓 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강에다가 배터리 갖다가 딱 대는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철렵이라는 거 지금 먹고 살 게 없나요? 그거 왜 그래요? 강에는 물고기가 살아야죠. 다슬기도 좀 살아야 되고 아주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나이가 70이 80이 돼서도 그 다슬기 싹쓸이 하겠다고 하다가 물속에 왜 빠져서 그 아까운 삶을 마감하냐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좀 어부들이 고기 잡아오면 그것 좀 사잡숫고
자꾸 그 살생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의 그 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뿐 아니고 베푸는 것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 그냥 좀 나눠 갖는다는 거. 아까 애덤 스미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는 그 경제 심리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심리 경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심리학자에 가깝다. 경제를 심리에 된 게 아니라 심리학이면서 경제에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정도 학문을 참 정말 대학자다. 영국의 경제학자지만 대학자다. 그게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그 이론의 자유무역주의 뭐 이런 거에 그 자본주의의 거의 기본서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그런 학자죠. 이기주의가 없이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그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를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학문이에요. 공산주의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욕심 없어요. 우리 뭐 스님들 뭐 이렇게 한 절에서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있는 동안 여기서 생산해서 같이 먹는다. 그 기간 동안 수행이라는 그 간판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내 가정이 있고 다 각자가 있는 그 사회에서 그거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리가 이 이기주의라는 거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욕할 바가 없어요. 그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기주의야말로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 읽었던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이기주의야말로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좀 방송하고 나서 아차 싶어서 아니면은 또 이제 막 올라오죠. 그럼 또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또 뭘 또 써가지고 또 입막음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 보낼 텐데 틀리면 또 보내십시오. 그럼 또 저도 써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기주의는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다는 핑계를 좀 미리 대고요. 근데 그 말이 뭐 종교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맞는 말이죠.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인 거. 그러나 그 이기주의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한단 말이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든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이 소사이어리 사회란 말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회 아니에요. 회 모일 회자. 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되고 너희는 망해도 되는 옳지 않은 거죠. 공동에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공산주의죠. 그거는 아닌 거죠. 일을 열심히 한 놈이나 덜 한 놈이나 똑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공산주의죠. 우리 불교에서는 백장선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일 불근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실천한 스님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우리 불가의
아주 진짜 원칙인데요. 똑같이 나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배 터지게 먹고 쌓아놓고 내일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 뭐 몇 대를 물려서 또 먹을 정도로 쌓아놓고도 욕심을 부리니까 탈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버리고 떠나기는 저는 법정 스님같이 큰 스님이 못 되니까요. 그래 저는 버리고 떠나기까지는 제가 실천을 못해요. 그래 말을 못해요. 제가 실천 못하는 걸 말할 수 없고요. 좀 덜어내자. 나한테 있는 걸 좀 덜어내면 돼요. 덜어내는 거 쉽거든요. 99석 있는 사람이 100석 채우게 나 한 석만 줘 하는 건 못된 생각까지는 안 되죠. 왜 99석? 99석이 평균 갖는 거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한 석, 두 석 갖고 서너 석 갖고서 살고 또 이래서 살고 있는데 나는 99석 있으면 좀 나누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큰 부자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앞에다 탁 써놓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거는 가져가시오 하는 게 있어요. 곡식이 없으면 떠가시오. 진짜 옛날에 저 경주 최부자 뭐 우리나라 훌륭한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마음을 써야죠. 미국에서도 그 훌륭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부자들이 많잖아요. 나 좀 세금 좀 더 내게 해달라는 얘기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뭐 모든 걸 떠나서 국적 인종 따질 거 없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그 배우 주윤발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돈이 그만큼 없더라도요. 제가 이제 외국 배우 이름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아름다운 그 미국의 여배우는 그 나이가 들어서 그 노인이 돼 갖고도 아프리카 가서 그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살자 이거죠. 공산주의처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같이 살자. 좀. 하물며 민족인 북한이 세계 만방에 거짓골을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면 그 핵 좀 버리면 되잖아. 버린대잖아요. 자식 새끼를 너 공부할래 안 할래? 회초리로 두드려 패고 공부할래 안 할래? 한대잖아요. 근데 왜 회초리로 그럼 잘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겁니까? 그럼 잘하면은 그 자식이 잘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효도할까요? 똑똑한 자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냉정하고요. 영악한 자식을 만들면 안 돼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자식이 하고자 하는 걸 봐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은 길잡이가 내가 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선 좀 맡겨놓자는 얘기죠. 핵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해요. 이런 답답한 양반이 있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민족이 세계만방에 저 외놈들보다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 거지근성을 가진 외놈들보다는 잘 살아야죠. 우리 민족이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말뚝을 콱 꽂고 이 5천년 역사를 당군 신화라고
만들어버리고 아주 우리나라 역사를 뒤틀어버리고, 우리가 왜 우리의 종놈도 안 됐던 놈들한테 문명을 알려주고 종교를 알려주고 문화를 알려주고 인정이었던 거고 사람이 베푸는 게 어떤 건가를 알려줬던 종놈만도 못한 놈들한테 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려가고 미쓰비시 이런 도적놈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우리의 할머니 이상 되는 분들이 외놈들의 임진난 때부터 얼마나 많이 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몸을 짓밟혔나요? 거기 가서 돈 쓰는 게 자랑으로 생각하나요? 일본은 정말 가지 마십시오. 저는 일본 갔다 온 얘기하면은 아주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10원도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저 나라에서 써야 되는 물건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만 해도 적자가 얼마인데요. 한 번도 흑자 본 적이 있나요, 쟤네들한테?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등에 업고 형님 해가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해가면서 오로지 그 돈을 얼마나 써요.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행정부조차도 쟤네 말을 들어요. 무조건. 나머지 국제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이건 뭐 끝도 없으니까요.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혹시 그런 시간이 된다면 혹시 이게 제가 생방송으로 하는 거를 배웠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작용수 때문에 가진 연구를 다 했는데 이제 생방송 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제가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해고서 딱 지워버린다? 근데 그 시간에 생방송을 딱 보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못 보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그럼 몇 번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곤란한데 생방송을 해놓고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여러분들하고 또 상담 오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운명록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만 갖고서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건 꼭 계속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안 바라셔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이거 계산법이 어떻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한 이틀 사흘 정도 딱 두세 번 강의 나가면 그 다음 거 아무리 나가도 듣지도 않을 거고 그거 갖고서 얼마나 이 뭔 짓들을 다 할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건 많고요. 제가 제자가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제가 법포를 풍경당이라고 했는데 풍경처럼 세상을 울려라 해서 풍경당을 법포를 줬는데 해명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심성이 참 좋아요. 그 다른 사람의 가히 제가 뭐 스승이라 하지만 심성이 저보다 뭐 비교할 바가 아니게 좋죠. 그 심성이 참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포대화상처럼 생겼어요. 밥도 잘 먹고. 제가 이 운명록을 오로지 이렇게밖에 전수를 안 해준 이유는 심성이 중요하죠. 옳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방법조차도 그래 이 제자 해명스님한테밖에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명이 저는 해광인데 해명이에요 또. 저는 빛광자고 그건 밝을명자고 아주 묘한 인연이죠. 인연. 또 속가 이름도 또 참 가운데 자만 달라요. 아주 묘한 인연이에요. 묘한 인연. 근데 왜 제가 이 제자를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하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실제로 제가 운명을 바꿔준다? 정말 그게 말이 됩니까? 바꾸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바뀝니다.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럼 대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만일에 못된 자가 이걸 배웠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운명학은 경솔하고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거리는 사람이 배우면 안 되고요. 아주 뚝심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배우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하면 부자 될까? 저렇게 하면 뭐 어디 합격할까? 요렇게 하면 내가 좀 요 부동산을 돈 좀 벌까? 요런 데 쓸 생각만 갖고서 하면은 실패하죠. 왜? 그래서 제가 이 끝에 심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심상에 따른 분류를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심상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강의 이렇게 나가더라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심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운명수 9까지 이제 8, 9 두 개 남았고요. 작용수가 그렇게 중요한데 작용수는 제가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지금 정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요거 작용수를 그냥 이대로 이 방식으로 나가면은 저는 어쩌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작용수 10, 11, 12는 일단은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요. 그 뒤에 좀 하면서 요 방식을 어떻게 정말 좀 필요한 분들한테만 좀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10, 11, 12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할 거고요. 질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또 한 분은 택일할 때 날짜가 본인 운명수와 똑같이 맞추라고 하셨는데 이거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뭐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내 운명수가 3이에요. 근데 택일을 9에 맞추면 3이 되니까 좋죠. 근데 3인데 3을 맞춰라. 6인데 6을 맞춰라. 요거는 내가 기가 가장 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인 사람이 3을 택할 때는 합이 6이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나쁜 거 아니에요? 2인 사람이 2인 날은 기가 운명수 2인 사람은 2인 날 딱 택할 때 기가 굉장히 그 사람이 강한 날이에요. 2가. 근데 2와 2 하면 4잖아요.
그렇죠, 사죠. 근데 기가 강하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설명을 했어요. 늘상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뭘 하려고 들면 항상 손해를 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갑을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항상 나만 보면 저 사람은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돼. 이번에 뭘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단판을 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좀 상황을 역전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대역전을 한번 그동안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6인 날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날짜가 6인 거냐? 나하고의 관계가 6인 거냐? 어려운 문제면서도 쉬운 문제예요. 그 날짜 6이 아닌 나하고 6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운명수가 4야. 근데 저 사람의 운명수가 뭔지 필요 없는데 저 사람하고 이번에 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완전 그동안의 관계를 확 상황을 뒤바꿔서 역전을 한번 바라본다. 아주 그냥 진짜 혁명적인 반전을 한번 바란다 그러면 6에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죠. 4인 사람이 2인 날짜에 하면 6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는데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짓는데 집이 좀 편안하게 집 짓는데 편안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3에 맞추면 좋겠죠. 장사를 해야 돼요.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가신 분들은 이제 저 핵심 이런 걸 못 보니까 즐거워해야 되나 모르겠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을 하는데 좋은 날이 사업의 운은 7이잖아요. 그럼 내가 운명수가 뭐 3인데 그럼 오늘은 날짜가 4야 운명수가. 그러면 합이 7이 되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7인 날 맞추는 거. 그런 쪽으로 다 좋을 수는 참여간에 쉽지 않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이란 거는 다 좋겠는가? 다 좋다고는 못해요. 3에 지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그때 이삿짐 센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꽤 작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도.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시무식을 한다고. 그 날짜를 봤는데 그럼 9에 맞추십시오. 네, 그랬어요. 9는 이게 스님 그러면 그분은 옛날 운명 비결로 봤던 분인데 이게 그렇게 어쩌면 큰 득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큰 득이고 뭐고는 나중 문제고 이삿짐 센터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다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쁘게 다녀야죠, 일단은. 일단은 일은 벌려야 되니까. 그럼 9에 맞춰야죠. 사업만 막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7로 보면 그럼 또 7이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9까지 이제 해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뭐 늘상 그렇지만 별로 매끄럽지는 않죠. 제 방송이 원래. 저는 목표가 정말 필요한 분들만 좀 봤으면 싶은 게 목표고요. 필요 없는 분들이 제발 좀 안 봤으면 싶은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앞으로는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잘 사용을 하는 거, 요거까지 제가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귀향 가는 게 아니고 귀향을 좀 했으면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산속에 산골에 마련해 놓은 대로 저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편안하게 짓고 사는 게 목표인데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또 국책 사업의 또 일환으로 또 제가 또 떠나야 될 그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맞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산골에 가면 제가 좀 더 시간이 여유로워질 수 있으면은 농사를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좋은 또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즐거운 시간, 이 단시 시간이 살살 돌아오고 있는데요. 외우신 분들은 정말 이걸 안 보고 탁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녹음을 해가지고 뭐 동영상으로 저한테 쫙 한번 보내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특별한 선물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은데요. 외우라고 그랬던 거 있죠? 242쪽 요거는 뭐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외우라고 그랬던 부분을 딱 외운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뭐 이걸 갖고 뭐 뭘 하실 건 아니니까. 근데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늘상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할 건데 요 시간이 살살 가까워지니까요. 이제 8하고 9 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짧아요. 이제는 여기 책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미 강의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은 강의가 들어가죠. 책 보면서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 제가 잘 체크가 안 됐네요. 잠깐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 조윤서님이 이 질문하셨던 게 있네요. 또 자기 운명수하고 같은 날짜가 좋죠. 4인 사람도 같은 사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아니신데 스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안 편찮습니다. 강의 올라갈 때 되면 다 올라가요. 이름처럼 만석을 쌓아놓고 계십시오. 부자 되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요. 주식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항상 그런 게 있죠. 분위기가 있으니까 주식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여러분들은 개미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아니죠. 개미는 피도 눈물도 없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잡아먹습니다. 절대 돈 벌게 놔두질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좀 벌었다는 사람은 1,000원을 타고 난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운은 없어요. 1,000원을 탄 사람이에요. 내가 주식을 1억을 갖고서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또 많죠. 뭐 몇 배를 벌다 실제로 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못되게 버는 경우도 있고 1,000원에 뭐 그냥 하늘천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운을 갖고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는 게 주식이죠. 항시 개미들 싹싹 훑어먹게 하는 개미 핥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다 개미 핥기. 국민연금망 운영 체계상 그렇게 못하겠죠. 다 개미 핥기. 누구도 믿지 마세요. 주식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 회장한테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절대 그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3년 이내 투자는 이건
그야말로 인베스트가 아니다. 그건 전부 사기예요, 사기. 사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남북 경협이 실제로 아무리 잘 됐다 해도 개미가 절대 못 참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아주 이렇게 올려놓을 거 팍팍 내려놔요. 그럼 또 사고 또 사고, 뭐라 그러나? 물타기 한다고 그러죠? 막 더 사고 더 사고 하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리까요. 막 눌러놔요. 개미가 못 견뎌서 아이고 하고 내가 던지면은 그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언제 사서 어떻게 하고 이 사람 몇 번 들어와서 팔까 말까 하고 요 사람 요렇게만 두 번만 치면 팔겠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뭐 몇십 주 몇백 주 갖고 있는 거는 안 그러겠지만 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협주 실제로 1000이 간다 해도 오늘 30이다? 절대 가게끔 안 놔둬요. 무조건 3년 뒤에 보면 간다? 그것도 장담 못해요. 왜냐? 내가 안 사면 3년 안에 가는데 내가 사면 안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들까지도 탁탁 털어먹는 게 외국인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외국에 무슨 방크 해가면서 이런 무슨 외놈들 것서부터 다 걔네들이 우리나라 돈 벌게끔 놔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쳐버려요. 그래 또 내리고. 이제 또 좋아졌어 그러면 자고 일어나 보세요. 미국의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았대 하면서 또 치죠. 또 넘어가나 하면은 뭐가 어쨌대 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한국까지 쳐요. 갑자기 또 기름값이 어때 미국의 연방은행이 어떻대 가진 핑계를 다 대서 하여튼 털어먹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좋은 분위기 나오면 거기서 치고 거기 어쨌다 야 이거 불안해 그냥 막 다쳐버리면 걔네들이 또 밑에서 쑥 다 훑어가요. 그럼 그거 사야 돼요. 좀 올라가면은 또 치고 그런 거예요. 주식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주식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둘이서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핑계 걔네들이 항상 만드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회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다 할만한 그 회장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 중에도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또 두 사람이 있죠. 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답을 드린다면 주식은 하지 마십시오. 돈 절대 못 봅니다. 결국은 요만큼 벌면 그것 때문에 결국 다 털리죠. 탁탁 아주 탁탁 털어요. 그냥 탈곡기 터는 것처럼 다 털립니다. 안 되는 게 주식이죠.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때는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워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조금 어려운 때 있고 좀 나아지고 이러는 거죠. 항시 요철이 있는 거니까 그럴 거고 분명한 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세계가 어쨌든 간에 좋아질 거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제 이 황사가 거치면은 말끔하게 여러분들의 그 근심 걱정도 거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많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 되면은 꼭 하는데 굉장히 좀 바쁘고요. 정말 바쁩니다. 바쁘고 그래서 그렇지 강의는 항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면면을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아는 듯한 그런 소통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다음 또 강의
위해서 저도 좀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천천히 가십시다. 천천히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좀 조금만 더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더 좀 줄어서 책 요즘에 나갔던 책만큼만 만 회가 안 넘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책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심지어는 책을 벌써 본 분 중에 이분은 질문을 가끔 이렇게 좀 저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셔요. 그 전부터도.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강의를 앞에 강의 인생 5강, 6강을 넘어가질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6강을 안 넘어갈 정도로 강의가 나가도 지금 전혀 몰라.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앞강의에 그냥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뭐 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난 강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실증 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좀 들어보시고요.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제 7강 숫자도 좋잖아요. 7강서부터 좀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